그래서 이제 일본이 지금에서야 움직여요. 지금에서야. 그렇게 처자빠져 계시다가 이거는 생각해 보세요. 생가쿠 열도 분쟁 및 이게 한 10년 됐죠. 중국의 히토리 보복 저거 한 10년 됐죠. 그때도 제대로 안 움직였었어요. 이제야 움직이는 까닭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미국이 중국 제압 입장이 확실해졌어. 이제 미국 안 따라서 갔다가는 이제 또 딴 생각했다가는 작살날 것 같아.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중국 도발이 대만 침공 수준까지 갔단 말이에요. 대만은 일본의 대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오키나와 열도 쭉 이어져 가지고 바로 대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움직일 수가 없어. 억지로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일본이 움직여서 일본이 재무장에 나섰습니다. 군국주의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일본 앞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거요. 앞으로 20년 후에 말씀하세요. 그런 얘기는요. 이건 싸구려 반일파리 레시피에 지나지 않아요. 지금 한국의 성장세와 한미동맹을 전제로 하면 일본의 무슨 재무장 우리가 환영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일본이 군국주의화의 길로 나섰다. 일본이 뭐 전쟁할 수 있는 나라 나섰다. 일본이 우리를 압박할 것이다. 이건 무슨 피해 망상성 반일파리라고 또. 똑같은 거예요. 전 그래서 밀덕들 보면 좀 한심해. 한심해요. 그 군사평론가. 그건 이런 식의 관점은 지상파도 그래요. 일본이 군국주의화의 길로 나서고 있습니다.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나서고 있습니다. 무슨 뭐 대단한 변화 있는 것처럼. 일본 썩었어요. 썩었어요. 무기력해요. 완전히 썩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전후에 70몇 년을 우리는 앞으로 다시는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평화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우린 평화협법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랑도 잘 지내야 되고요. 우리는 극도로 국방비를 억제해야 되고요. 이러고서 살아온 거예요. 무임승차하면서. 중국이랑 잘 지내는 것도 그렇게 해서 짝짝짝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980년 초에 중국 들어갈 때 제일 앞장서서 들어간 자본이 세 개예요. 대만 자본, 타이상. 그 다음에 국제화교자본, 화상. 세 번째가 일본 자본입니다. 거기는 자기들은 2차 세계대전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중국이 크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상황이 달라져서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가 좀 약화되지 않으면 좀 숨도 못 쉴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그 피해의식에 찌들어갖고 그런 피해의식과 평화주의를 짬뽕에서 찌들어서 그렇게 해서 몇 년을 사는 거야. 1945년부터 거의 8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게 아다마가 동이대수문이다요. 이게 정신머리가 완전 썩었다고요. 그래서 저거는 군국주의 같은 공포, 아휴 그런 거 몇십 년 후에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렇게 정신머리가 썩어 있어갖고 일본은 미국이 시원치 않거나 혹은 한국이 친중으로 이탈하면은 바로 또 독일보게 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게 미국 입장에선 저걸 주축들 삼아서 그 위에서 같이 동맹 관계를 해서 중국과 대결하는 어떤 힘을 빌드업하게 해야겠다. 그 주축들이 어디냐고 딱 봤을 때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엔. 저는 한미 간의 이제 그 동맹이 팔면 동맹이라고 보는데, 예. 그러니까 굉장히 풍부한 여러 가지 함의를 가진, 예. 그걸 옥타헤드론 얼라이언스, 정팔면체 동맹이라고 보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핵심 최전선 지킴이죠. 그리고, 예. 이거 왕자의 게임의 그 북부왕국 같은 느낌을 줘요. 그 다음에 유사시에 중국과 공멸할 수 있는 독침이죠. 중국도 작살나고 우리도 작살나고. 그 다음에 북한이 자유화된다면 중국인에 대한 심리적 원자폭탄이에요. Psychological Nuclear Bomb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의 무기 공급을 확장해주고, 그러니까 미국식 무기, 나토식 무기 공급에 미국의 무기에 관한 공급 및 통제에 관한 파트너예요.
미국식 무기에 관한 공급 및 통제에 관한 파트너예요. 그 다섯 번째, 미래 첨단 산업 파트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제도, 가치, 문화, 전도사, 소프트 파워.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민주주의 발전 모범 사례고, 여덟 번째, 경제 발전 모범 사례죠. 뭐 아시는 것도 있고, 제가 여러 번 이런 각도 저런 각도에서 설명을 해와서 주마간 성격으로 가겠습니다. 예. 이 왕자의 게임에 보면 북부왕국 다 아실 거예요. 예. 북쪽에서 오는 그 얼음 좀비들, 무시무시한 사진 아래쪽, 그거를 막고 있는 나라죠. The Kingdom of the North. 예. 북부왕국.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문명 대 반문명의 프론트 라인이고, 자유냐 예속이냐의 프론트 라인이거든요. 그 최전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선 바깥이 바로 중러북이잖아요. 그 돈 주고 너 저기 가서 너 이민 가갖고 그거 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여기 와서 살 민족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우리 땅이니까, 우리 운명이니까 우린 그렇게 살아온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유사식 공멸 독침이죠. 이거 제가 자꾸 강조하는데, 그 중국은 이제 그 팔성삼시가 중국 인구의 60%, GDP의 80%입니다. 아래서부터 보면 해남성, 광동성, 후지안성, 그 다음에 저장성, 장쑤성, 그 다음에 산동성, 허난성, 랴오닝성. 그래서 팔성, 삼시는 위에서부터 보면 베이징, 티안진, 샹하이. 팔성 삼시가 중국 인구의 60%, GDP의 80%예요. 뭐 그 중에서 우리는 뭐 대만 건너편 푸지안까지 안 가고, 예, 우리 좀 저장 장슈까지만 가보자. 샹하이 정도까지만 가보자 하고 계산을 해보면 군산에서 샹하이 718km, 서울 인천에서 샹하이 867km, 칭다오에서 군산 570km, 서울 인천에서 칭다오 610km. 그 다음에 베이징에서 군산 1003km, 서울 인천에서 베이징 944km. 이게 다 무슨 거리예요? 한 방에 칠 수 있는 거리예요, 전부. 한 방에 치는 거래요, 이거 지금. 우리도 중국한테 한 방에 맞는 거리지만 중국도 우리한테 한 방에 맞는 거리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서로 상호 공멸 독침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표현한 거지. 북이 전쟁을 일으키면 동북아 전체가 잿더미가 된다. 한반도가 잿더미가 된다가 아니에요. 동북아 전체가 잿더미가 된다요. 그래서 저는 뭐 좀 착하기 때문에 삼성은 빼줄게. 예. 그래서 오성 삼시가 잿더미 된다, 최소한. 후지안 아래는 빼줄게. 거기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대만이 알아서 하시고, 후지안 위서부터 거기는 샹하이 닝보서부터 다이랭까지 거기는 우리가 잿더미 되면 걔들도 잿더미 되는 거다. 이거를 돈을 억만금을 싸주고 너 이 역할 해줘라고 전 세계에서 신청서 받았을 때 어떤 한 민족이 그 역할 하겠습니다 하고 달려올 민족 있나? 없어요. 우리는 문명이니까. 이 땅에서 2만 년 넘게 살아온 그 뿌리가 있으니까. 우리 2만 년 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홍산 문화가 우리의 무슨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홍산 문화는 우리의 자손입니다. 왜냐? 우리가 빙하기 마지막에 극빙기에, 그러니까 last glacial maximum, 그러니까 최근 극빙기에 빙하기 마지막에 굉장히 추워진 시기예요. 그게 2만 5천 년부터 시작하고 그 무렵에 이 땅으로 피난 들어왔거든요. 현생 인류가. 그게 이제 한국인의 최종 뿌리죠. 우리가 그러고 살았을 때 그 최근 극빙기, LGM 때 홍산, 만주, 내몽고, 시베리아는 전부 한대 사막입니다. 모리알 데저트예요. 거기는 빙하 끝난 다음에 사람 가서 사는데요. 그럼 그때 올라간 사람들, 바이칼도 마찬가지고, 그때 거기로 올라간 사람들은 천지사방에서 다 모였는데 그 중에 한반도에서 올라간 사람들도 하나의 큰 축이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자손들이야. 근데 그걸 우리의 조상입니다. 무슨 개족보를 그렇게 만드나? 홍산이 민족의 뿌리야? 바이칼이 민족의 뿌리야? 개족보도 그런 개족보 만들면 안 됩니다. 앞뒤를 다 바꾸는 거예요.
안 돼요. 우리가 훨씬 더 길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그 심리적 원자폭탄이죠. 예, 중국과 북한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안정적 군사지정학적 완충지대, 미국에 대한 안정적 군사지정학적 완충지대라는 그러한 존재 이유를 스스로 포기했어요. 핵과 미사일을 북한이 갖추도록 하면서. 핵과 미사일은 매우 위험하고 매우 가파른 올인 게임입니다. 이건 안정적인 완충지대 게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지금은 미국은 북한 자유화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렸어요. 옛날에는 미국이 북한 자유화 같은 거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천안함 같은 거 터졌을 때 우리 손 붙들어 매고, 연평도 포격도 터졌을 때 우리 손 붙들어 매고.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주요 임무가 대한민국군이 보복으로 북한 때리는 거 뜯어 말리는 게 주한미군의 주요 임무 아니에요. 아니, 오죽하면은 그 몇 년도에, 70 몇 년도에 미루나무 도끼 만행 사건, 판문점에서 미루나무 잘라낸다고 중국, 북한 애들이 습격해가지고 도끼로 미군 장교 찍어주고 했잖아요. 그때도 제대로 된 보복 안 했을걸? 제대로 된 보복 안 했어요. 일단 판문점 일대 그 파견 나와 있는 북한에 대해서 그냥 대포랑 포로 그냥 작사를 내고 시작해야지. 그래서 수백 명 죽여놓고 시작해야지. 그 정도 보복하고 시작해야지. 그건 당연히. 그러니까 미국은 이때까지 입장이 북의 핵과 미사일 위기가 저렇게 가파라지기 전까지 입장은 뭐냐면 북한을 완충지대로 쓰기 위해서 그냥 점잖게 계속 소극적으로 움츠러드는 그러한 포지셔닝을 취해왔다고요. 근데 지금은 북한 자유화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서해에 B-52가 뛰어 올라오고 날아 올라오고 서해에 미국 그 구축함이 진입을 하는 거죠. 그게 그런 의미거든요, 저게. 여차하면 다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그 소리죠.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흡수통일이고 또 다른 무슨 국가 연합제 통일이고 그 다음에 아니면 자치 보호령 통일이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그 이후의 경로는 열린 지평으로 버려두는 게 나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초이스가 생길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북한 자유화가 곧 통일입니다. 북한이 일단 유엔사가 주도가 돼서 자유진영이 운영하는 자유사회가 되는 것. 그게 통일이에요, 곧. 그리고 나서 경로는 열린 지평으로 두는 게 낫다. 자, 북한이 자유화됐다. 그래서 북한이 급속히 발전한다. 그러면 중국인에게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우월하다라는 신화를 완전히 박살나는, 버리게 되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한 계기를. 이건 거대한 심리적 원폭이에요. 심리적 원자폭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있죠. 미국식 무기의 공급 통제 파트너죠. 한국 무기는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납기, 가성비,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사후 지원. 장점이 있어요. 5가지 장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무기가 좋은 무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친서방 무기 공급 포트폴리오가 미국식 무기의 포트폴리오가 대폭 확대된 거죠. 이때까지 미국식 무기는 미국제 아니면 유럽제인데 이 5가지 점에서 한국보다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써가지고 폴란드 같이 또 루마니아 같이 핀란드 같이 노르웨이 같이 에스토니아 같이 이거 써서 러시아 억제 벨트, 젯 벨트 만드는 데에 쓰고 또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여기처럼 이거 써가지고 중국 억제 벨트 만드는 데 쓰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아랍 쪽에 이 효과가 있을 텐데 우리 동네 깡패를 순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터키나 사우디나 이거 틈만 나면 우리 동네 깡패 하려는 나라들이거든요. 제가 이게 밀덕들 좀 지정학, 국제정치 좀 하라고 권하고 싶은 게 보면은 브라질에 드디어 수출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니, 브라질이요. 중국이랑 같이 노는 썩어 빠진 나라거든. 거기 수출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아르헨티나에 수출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니, 아르헨티나요. 거기요. 지금 인플레가 97%입니다. 나라가 거덜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영국이랑 전쟁 잘못 벌여가지고 완전 찍혀 있는 나라예요. 거기 팔아도 좋고 안 팔아도 좋아. 페루에 수출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페루요. 공산주의자 대통령으로 뽑아갖고 그거 억지로 탄핵시켜갖고 지금 정치 불안 이어지고 있는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국제 정치를 보면서 무기를 얘기를 해야지. 알제리에 수출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알제리를 잡느니 알제리 돈은 많지만 모로코를 잡아야죠. 알제리는 친중 사고뭉치 국가인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기 장사를 하려면 이 국제 정치의 그 틀을 좀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건 다 떠나고 그냥 무기 팔면 다 좋대. 그런 식이야. 말이 되나? 그다음 무기 좀 못 팔게 좀 뭐 들어왔다 그래서 죽일 놈의 미국 이렇게 되는 거죠. 편협하고 무식한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 깡패를 순찰하는 효과, 이게 이제 사우디 같은데, 터키 같은데 이런 효과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한국 무기를 쓴다는 얘기 뭐겠어요? 한국, 미국 양쪽 통제를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눈치를 봐야 된다는 얘기. 그러면 우리 동네 깡패 못 하겠네. 마음 고쳐 먹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라. 이게 중국제 무기, 러시아제 무기를 쓰면 우리 동네 깡패 마음대로 해. 또 프랑스제 무기 써도 우리 동네 깡패 마음대로 해. 프랑스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근데 한국제 무기를 쓰게 되면 우리 동네 깡패지 못하겠네. 좀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이렇게 문신해야 돼요. 양팔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야, 그러면 나 우리 동네 깡패 하려고 나 저기 러시아제 중국제 무기 쓸 텐데, 오케이. 우리 동네 깡패를 견제하는 옆나라. 내 옆나라는 그럼 어디 거 쓰냐? 반드시 한국 거 써요. 근데 가성비가 한국 게 좋으니까 결국 내가 져. 한국 무기 안 쓰면은 옆나라 때문에 내가 길을 못 펴. 깡패집 그만둬야 돼. 한국 무기를 쓰면 깡패집 그만둬야 돼. 어느 깡패짓 포기해야 돼. 즉 깡패짓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동네 깡패짓을. 인도네시아가 그 꼴 지금 딱 부닥쳐 있죠. 저 우리 동네 깡패 하려고 하는 나라거든. 옛날에 인도네시아 깡패짓 하다가 그때 전쟁 나가지고 인도네시아 상대로 싸운 나라가 어디야? 1960년대일 텐데. 오스트레일리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여기가 다 인도네시아 상대로 싸웠을걸요. 그때. 그런 전쟁 벌어졌었어요. 50년대, 60년대쯤 될 거예요. 거기 우리 동네 깡패 근성이 크거든 거기. 네. 근데 한국 무기 쓰고 미국 무기 쓰니까 눈치 좀 본다고. 저런 눈치 볼 수밖에 없죠. 예. 쟁여놓은 무기가 다 이제 고철더미로 바뀌는데 눈치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다음 다섯 번째, 미래 첨단 산업 파트너죠. 예,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핵융합 뭐 이런 걸 같이 미국이랑 같이 해 나가는 그런 첨단 산업 파트너가 되겠죠. 그게 이제 다섯 번째, 아까 8면 동맹의 다섯 번째 얼굴이에요. 이제 여섯 번째 얼굴은, 제도, 가치, 문화, 전도사죠. 예. 이게, 우리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제도, 가치, 문화, 전도사. 그러니까 서방의 개인, 자유, 민주주의, 공정시장, 삶에 대한 긍정, 이런 것에 대한 전도사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 다음 일곱 번째, 이제 민주주의 발전 모범 케이스죠, 우리가. 예. 그리고 여덟 번째가, 이제 경제 발전 모범 케이스죠. 이런 한 8가지의 얼굴을 가진 굉장히 다면적인, 그러니까 매니폴드죠. 다면성은 이거 매니폴드라 그러는 영어로. 다면적인 그런 동맹이에요. 이게 굉장히 다면적이고 포괄적 동맹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한국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뭐 특별히 착하거나 특별히 무슨 완전히 종자가 달라서 김일성 민족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상황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그렇게 간 거라. 그러니까 한국을 끼고서 일본 끌어들여서
삼각형 구조, 삼각체제를 만들면 미국이 중국을 좀 억제 순치하는데 큰 주춧돌로 쓸 수 있는 거예요.